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 관상 언니예요.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못 찍을 뻔했어요. 제가 점심에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점심 식사 시간 때 제가 햄버거를 먹었어요. 햄버거를 먹었는데 딱 먹었을 때부터 뭔가 쎄한 거야. 근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었죠?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 뭐 쪼끔 약간 뭔가 쎄하긴 했는데 집에 오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정말 여러 번 갔고요. 아주 그냥 배탈이 났습니다. 이게 참 그 맥도날드보다 훨씬 비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한 번도 탈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되게 예민해요, 신체가. 쪼끔만 뭐가 이상한 게 있고 쪼끔만 상하거나 쪼끔만 막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음식이 식어버린다거나 하면은 저 진짜 바로 먹자마자 진짜 바로 반응이 오는 스타일인데, 제가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는 그리고 버거킹, 뭐 맘스터치 살면서 한 번도 이게 탈이 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지? 대기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원료를 잘 관리를 하는 건지 어쩐지까지는 사실은 내가 거기서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는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가성비 있으면서 진짜 생각보다 잘 탈이 안 나는 게, 의외로 햄버거 그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이런 대기업 버거집들이더라고요. 좀 다시 한번 약간 재평가하는 기회가 됐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긴급하게 이게 찍게 됐어요. 사실 오늘 영상을 쉬어 가려고 했죠. 제가 너무 배가 아파 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정도일 거야 아마. 그저께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신 이제 초등학생 구독자 겸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연애를 하냐." 초등학생인데 이제 그렇게 또 저한테 약간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구구절절 길게 이렇게 쓰는 거는 댓글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너무 한계점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따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좀 진짜 배가 좀 많이 아픈 상황인데 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밝아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좀 최대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초등학생 연애 어떻게 해야 되나, 초등학생 연애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소통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성격이 좀 솔직해 가지고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누나 진짜 좀 엄청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나의 약간 필터링 지금 좀 없어요. 좀 감안해 주세요. 일단 제가 만약에 이제 아들이 있거나 뭐 남동생이 있거나 하면은 나는 초등학생 때 진짜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 초등학생 때뿐만이 아니고 민증이 뜨끈뜨끈하게 나오기 전까지, 그니까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허용한 그 공식적인 그 나이, 미성년자가 아님의 상태일 때 저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제 미래의 아들과 뭐 제가 남동생은 없지만 만약에 남동생이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듣겠습니까? 물론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하고 '연애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솔직히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 보면, 저는 연애를 10대 때 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 비추천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한다면 제 이 영상을 보면은 모르고 연애하시는 거보다 그래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연애하는 거랑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천차만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보는 게 훨씬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또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자꾸 이제 10대 때 초등학생 때 연애하지 말라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초등학생은 자기의 그 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생으로서의 의무가 뭐야?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을, 혹은 내가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어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내가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공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공부를 안 할 거면 뭐 다른 인생 공부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공부, 뭐 요런 삶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공부 정도는, 사실은 그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일일이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른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알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 그 이유가, 저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좋은 뭐 어떤 호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나랑 뭔가 다른, 예를 들어서 난 남자고 상대가 여자면, 여자는 머리가 길고 또 이제 뭐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바지를 입잖아요. 요즘에는 또 남자분들도 치마를 입으시는 뭐 그런 시대이긴 한데, 뭐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약간 좀 요런 이분법적으로 쪼끔 약간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이렇게 어떤 미디어나 이런 사회가 약간 그런 개념이 좀 많은데, 그런 데서 오는 좀 호기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오는 호기심. 거기서 오는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인제 이 10대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할 거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0대 때는 인제 나이가 어리고 또 이제 결혼할 그 통상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제 뭐 조선시대 때는 뭐 10대 때 결혼했다고 하고 하지만, 뭐 요즘 리틀만 뭐 고딩 언빠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 결혼을 20 대, 30대, 뭐 40대 요때 정도에 하잖아요. 10대 때 많이 안 하고. 그 10대 때 이제 공부를 하느라 이제 어른들이 반대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연애를 하시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게 예를 들어 이 정도야? 근데 연애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요만큼을 연애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 요만큼을 내가 공부에 시간을 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연애를 포기하면 요만큼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 고런 건 일단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본적인 건데 모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성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이고, 근데 이제 그게 호감으로까지 발전돼서 그 이성한테 너무 푹 빠지면 내 할 일을 사실은 못하거나 쪼끔 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먼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못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꼭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연애에만 탁 목매면, 이게 이 10대 때 만나서 정말 20대 30대 때 그 안에, 그 내가 10대 때 연애했던 사람과 결혼까지 결실을 맺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일이라는 거는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이성에 10대 때 푹 빠져서 내 할 일을 못 하는데, 언젠가는 이 이성과의 결말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결혼을 하거나 친구로 지내거나 헤어지거나, 보통 요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만약에 헤어진다 하면은 이 내 할 일을 이 이성 때문에 덜한 거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연애에 대한 거는 자기 선택이고, 상대방도 당신 본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쪼끔 시간을 많이 소모하거나 돈을 썼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진짜 제가 정말 막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하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10대 때 연애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저는 20대 때 연애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10대 때 연애는 사실은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 그 내 미래를 위한 그 기반의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 진짜 I'm so sorry, 팩폭 소리.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연애를 하신다면 당신은 이제 진정한 사랑꾼이니까 예 고거는 제가 진짜 나이를 떠나서 제가 그건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제 억울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든 나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시간이 정말 많이 인생이 많이 좀 낭비된 거에 대해서 "야 너 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혹은 뭐 헤어질 때 막 개판 5분 전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꼭 10대 때뿐만이 아니고 20대 때 30대 때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만 시간을 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만 손해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둘이서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뭐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마음 없는 상태에서 사귀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는 그것도 참 사실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제 말은 트루 러브라는 가정하에서 둘이서 좋아서 어떤 일방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둘이서 좋아서 거의 암묵적인 그 합의하에서 사귄 거를 가지고 뭐 "시간이 아깝네. 젖었네."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그것도 무의미해요. 만약에 사귀다가 내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나 내 할 일에 쪼끔 방해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난리치지 말고 초장부터 그냥 나는 인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쪼끔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남이 좀 지속되기가 어렵다를 상대방한테 좀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괜히 상대가 만나자고 했는데 나도 이 상대가 좋지만 뭔가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상대도 좋고 해서 만났는데 이게 집중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분명히 이 상대를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내 할 일을 덜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뒤늦게 막 이 사람한테 "너 왜 나한테 사귀자고 했어?" 뭐 "나 너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괜히 헤어지면 괜히 그 시간이 억울하니까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서로 시간 낭비한 거기 때문에 좀 쿨하게 서로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10대 때 이제 또 중요한 거 또 학교에서 또 하죠.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 잡으면 뭐 애가 나요." 뭐 이런 식의 성교육을 요즘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상적으로 좀 어떤 이성을 만날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이성과의 그 몸의 대화를 나눌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거 뭐 주의해야 될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잘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자체적으로 아마 호기심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좀 야한 거를 좀 은큼한 거를 또 몰래 몰래 이렇게 찾아 가지고 또 그걸로 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좀 정규적으로 좀 제대로 된 곳에서 뭐 학교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성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성교육 해 주는 그런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특히 산부인과나 요런 쪽 뭐 비뇨기과 쪽에서 또 이제 건전하게 또 전문의들이 또 이렇게 되게 감사하게 그런 성교육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감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데 10대 분들은 내가 아직 어리니까 어떤 뭔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게 좀 많아요.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이성을 호기심에 이렇게 알고 사귀려고 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이성에 대해서 어떤 너무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만나기보다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간혹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이렇게 딱 그 상대 만나고자 하는 그 연애 상대와 정말 나는 이제 손만 잡고 이게 좀 서로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심적으로 의지되고 그리고 "야 우리 화이팅하자." 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같이 이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공부적인 그런 어떤 연애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숙한 친구들은 또 약간 몸의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되게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한 번의 실수가 나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거고
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런 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쉬쉬하지 마시고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또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할 거면 굳이 할 거면 이거를 약간 좀 쉬쉬하면서,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몰래 약간 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몰래 은큼하게 연애하기보다는 양쪽 부모님한테 오픈 마인드로 쪼끔 '나 이 친구가 너무 좀 관심이 있어서 쪼금 그냥 건전하게 한번 만나 보려고 한다.' 요런 거를 좀 부모님한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 뭘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숙하다고 하더라도 뭐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일단 부모님은 인제 티 안 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둘에 대해서. 근데 이제 크게 개입은 안 하실 수도 있고 개입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둘이가 좀 너무 지나치게 할 일을 안 하고 좀 아니올시다 하는 거를 부모님이 도중에 이제 커트를 쳐 준다든지 아니면 쪼끔 이제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요런 컨트롤을 좀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푹 빠진 건지 아닌지 고런 거에 대해서 이 본인이 인지를 못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3 자가 냉철하게 또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또 자기가 안 되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외적인 거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를 잘 되게끔 이제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쪼끔 이제 뭐 연애 상대나 관심 있는 상대가 생긴다면 그런 거를 이제 좀 부모님하고 친해지는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속 터 놓고 얘기를 하면 뭐 부모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지만 쪼끔 부모님하고 뭔가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쉬하고 은밀하면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노답이 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내 최악의 상황을 조금 일어나기 전에 조금 커팅을 좀 해 주시지 않을까 고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10대 때 연애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10대 때 연애하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아 근데 나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있는데 내 할 일도 많고 하지만 연애는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연애하지 말고 그냥 이제 뭐 학생들이 많잖아요. 널린 게 학생들인데 이성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알아가 보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여자는 이렇네. 내가 이제 대화를 해 보니까 이렇네. 이런 스타일의 남자는 이렇네.' 하면서 뭔가 이성에 대한 데이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이랑 사귄다고 해서 많이 사귄다고 해서 내가 연애 고수가 되고 내가 연애를 잘하고 잘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혹 이런 말 있잖아요. "연애를 많이 해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 뜻이 이성에 대해서 이제 골고루 이제 연락을 해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지만을 알라고 하는 거지, 뭐 굳이 사귀어 가면서 여러 명 이렇게 막 두루두루 이렇게 사귀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만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헤어지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나는 공부해야 돼서 헤어져야 되는데 이 상대방은 나한테 너무 집착이나 미련이 강해서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이게 골 아프거든요. 되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골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0 대든 20 대든 30 대든 덥석덥석 누군가를 이렇게 사귀고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보세요. 얼마큼 알아보냐? 한 10번 정도 만나다 보면은 대충 각이 나와요. '이 사람 나하고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 이렇게 묶여 가면서 사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성을 아예 만나지 마라.' 이 뜻이 절대 아니라 만날 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점 최악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웬만하면 몸의 대화보다는 서로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또 미래에 좋은 이제 직업이나 뭐 좋은 나의 할 일을 위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도서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스터디 카페 아니면 학원 이런 데서 같이 이제 건전하게 그렇게 데이트하신다면 부모님이 "너 연애하지 마."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모습, 내가 연애를 건전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부모님께서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꾸 신중하게 연애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첫 연애가 되게 중요해요. 첫 연애를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신중하게 만나라, 이성을 만나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10대 때뿐만이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A 여자가 있다고 치자. 내가 남자고. 근데 A 여자를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좀 아니다 싶어서 내가 한 3번 정도 만나고 헤어지자고 했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사귀자고 하니까 사귀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지니까 당연히 냉랭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상대방 여자는 또 상처받고 오해하고 하다 보면 또 어떤 또 행동을 할지 또 모르죠. 서운해 가지고 막 뭐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피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괜찮은지 아닌지 이 남자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내가 10번 정도 만나 보고 계속 연락하다 보면 10번 정도면 각이 나와요. 10번 정도면 그냥 거의 확인 사살이지. 한 세 번째 만나고 여섯 번째 만나면서 '아 얘는 나랑 맞다 안 맞다.'가 딱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인제 예를 들어 10번 정도 만나고 "우리 사귈까?" 했을 때 "아 근데 나는 인제 쪼끔 인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혹은 "아 근데 내가 너를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 나는 너를 진짜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쪼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 혹은 우리가 쪼끔 안 맞는 점이 있어서 쪼끔 연애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는 너 탓이라기 보기보다는 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친구로 지내면서 그렇게 조금 서로를 한번 알아가 보자." 뭐 그렇게 나오면서 좀 정리를 좋게 할 수도 있죠. 너무 괜찮으면 사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인제 본인이 책임만 진다면 어떤 선택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연애가 왜 중요하냐면 첫 연애를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상처를 받으면 그다음 연애가 너무 힘들어져요. 다음에는 내가 또 나쁜 이성을 만나지 않지만 내가 그 처음 만났던 이성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다음 만날 이성도 나쁜 이성이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이 연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지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이성을 꼭 만나야 될 시기 혹은 나만의 시기에 그냥 흘려보내 버려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남자복 여자복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무수히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상담을 예전에 하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계속 좋은 남자만 꼬였대요. 그러니까 공주 취급해 주고 뭐 잘 대해 주고 뭐 선물 공세하고 그런 남자였겠죠. 잘 챙겨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들만 자기한테 이제 꼬이니까 그런 남자가 수두룩하니까 이제 고르기 바쁘겠죠. 왜냐면 인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고르게 되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 그 남자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니까, 호감을 가지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계속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라는 생각이신 건지 인제 뭐 크게 한 명을 잡아서 뭐 결혼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웬걸 그러고 있다가 몇 년 되고 나서 자기한테 들이대는 남자가 이 좋은 남자와는 반대로 자신을 좀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 되게 질이 나쁜 남자들, 진짜 어떻게 연애도 하기 너무 힘든, 그러니까 연애하기 힘들다는 게 쪼끔 이제 여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남자들만 꼬이니까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때.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때가 아니라 자기만의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진짜 정말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이성 만나 가지고 또 좋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이제 중요한 사항은 어른들이나 전문가의 그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은 모든 여자 남자를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모두 다 결론은 잘 된다.